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결과 앞에 지금 대한민국 축구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단순히 경기에서 지고 탈락한 것을 넘어 대회 기간 내내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선수단 내부의 폭탄이 결국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패배의 원인을 두고 수십 가지 분석과 억측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 탈락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표팀 안팎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바로 선수단 내부 갈등과 인터뷰 보이콧 논란입니다. 이야기는 월드컵이 개막하기도 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훈련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훈련장에서 일부 취재진의 사담이 유튜브 생중계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담의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는데 대표팀의 기둥인 손흥민 선수의 과거 병역 특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이자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이 선을 넘은 조롱을 당하자 대표팀 선수단 전체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고참 선수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미디어와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 승리 이후 대표팀 선수들은 공동 취재구역을 그대로 지나치며 사상 초유의 인터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2차전인 멕시코전이 끝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기자단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 의사를 밝혀왔고 이때부터 팀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비롯한 고참 선수들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보이콧을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큰 대회에서 장기간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은 팀 전체에 너무 큰 부담이라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언론 노출과 인터뷰 기회가 소중한 일부 후배 선수들 사이에서는 고참들의 강경한 태도에 온도차를 느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멕시코전 패배 직후 굳어진 라커룸 분위기가 갈등의 불씨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라커룸에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발언이 길어지자 당시 홍명보 감독이 말을 끊고 버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고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일부 후배들 사이에 소통의 벽이 생겼다는 의혹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고참들의 기조와 달리 다수의 후배 선수가 미디어 인터뷰에 응하면서 팀의 결속력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 의혹은 가장 중요했던 조별리그 3차전인 남아공전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단판 승부에서 대표팀의 핵심 전력인 손흥민과 이재성이 동시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 축구 전문가들까지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라인업이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중원 연계와 날카로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0대1로 무기력하게 패하며 32강 탈락을 맞이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정치권에서 이 라인업을 두고 엄청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실을 통해 대표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의 제보가 접수된 것입니다. 제보의 내용은 손흥민과 이재성이 인터뷰 재개 지시에 불응하고 감독에게 항명했기 때문에 징계성으로 선발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극적인 제보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월드컵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닌 파벌과 보복이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짜 입장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휘봉을 내려놓은 홍명보 전 감독은 귀국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손흥민과 이재성의 선발 제외가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성 징계가 절대 아니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1차전 체코전 당시 손흥민을 경기 중반에 교체하고 후반 조커를 활용해 재미를 보았던 전술을 그대로 재현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대인 남아공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치는 후반전에 손흥민의 폭발력을 극대화하려는 순수한 전술적 승부수였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술이 실패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결과론적인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선수 길들이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라커룸 내부의 구체적인 불화설이나 폭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는 SNS와 인터뷰를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그 어느 때보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려 팬들에게 그저 죄송할 뿐이라며 주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 나오고 있는 불화설의 상당수가 아직 100% 검증된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자단의 조롱 사건과 실제 인터뷰 보이콧, 그리고 남아공전 선발 제외까지는 눈으로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괘씸죄로 핵심 선수를 뺐다거나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파벌을 나눠 싸웠다는 이야기는 아직 정황 증거와 추측의 영역입니다. 정작 운동장에서 피땀을 흘린 선수단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규모를 키우고 있는 주체들은 따로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서 구체적인 라커룸 내부 제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터뜨린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슈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계 관계자라는 익명의 소스를 활용해 연일 자극적인 소설을 써내려가는 일부 언론들의 조회수 경쟁이 더해졌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그럴싸한 제목을 붙여 대중의 분노를 소비하게 만드는 유튜버들 역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구 팬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정치권과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라커룸 내부의 자극적인 가십거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소리를 질렀고 누가 누구를 미워했냐는 가십은 이번 월드컵 참사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참사의 진짜 시작점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 이후부터 보여준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하고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밀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미디어의 선수 조롱 사건에서도 선수단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오죽 보호를 받지 못했으면 스스로 인터뷰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을지 그 외로운 처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극한의 압박을 받던 선수들 사이에 이견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뛴 선수들을 향한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축구협회의 구조적 부패와 행정 무능에 칼날을 겨눠야 합니다. 지금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동반 사퇴를 선언했지만 대표팀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가 예고되어 있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 정치권의 공론화와 정부의 감사를 축구협회를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마지막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폭로전으로 소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는 이런 행정 참사를 겪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대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팬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선수단이 다시 원팀으로 뭉쳐 일어설 수 있도록 비난 대신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제도개혁의 요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